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구글 캘린더의 핵심 사용법 10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캘린더는 일정 관리를 위한 아주 매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도 연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일정을 관리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한 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글 캘린더를 통해서 직장 생활뿐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적인 생활,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도 우리가 일정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일할 때, 그럴 때 일정들이 많이 생기죠. 이럴 때 그런 일정들을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구글 캘린더의 기본 사용법을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크롬의 좋은 자리에 이 구글 캘린더를 즐겨찾기를 추가하는 방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구글 캘린더를 설치하여서 컴퓨터 캘린더와 연동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약속 장소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 내용 작성을 하고 파일을 첨부하는 것, 그 다음에 캘린더에 일정 참여자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캘린더 일정을 미리 알림이 오도록 설정하는 것, 그리고 일정에다가 독특한 표시색을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미 작성한 일정을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일정이 삭제됐을 때 참여자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글 캘린더를 사용한 지가 거의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 이렇게 수첩 같은 데다가 이제 날짜별로 뭐 약속을 정하거나 이랬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집에 두고 오거나 그러면 하루 종일 일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제 그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너무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구글 캘린더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과 아니면 이제 나중에 취직해서의 직장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글 캘린더는 구글로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계정으로 구글에 로그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크롬에서 홈페이지로 가는 단추를 누르면 그냥 이렇게 검색 페이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가 점점점이 이렇게 9개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앱들이 이렇게 쭉 떠요. 쭉 뜨는데, 이런 것들을 클릭해서 이제 이 앱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말이 나온 김에 여기서 뭐가 있나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그 구글에 사용하는 앱들의 여러 가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설명하는 거는 이제 캘린더입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면은 캘린더가 나오고, 캘린더가 나오면 이와 같이 이제 일정을 추가하는 게 나와요. 일정 추가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기 날짜에다가 클릭을 하고, 그러면 요런 그 영역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제목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몇 월 며칠인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면은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잖아요. 그러면 시간 추가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시간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만 하면은 바로 일정이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사용법을 아셨으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PC에다가는 좋은 자리에다가 즐겨찾기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알죠? 즐겨찾기 추가하는 거, 요 즐겨찾기 북마크 수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요 제목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요게 이제 제가 좋은 자리라는 데는 어디냐면 요 북마크 관리자 오른쪽에 있는 자리가 아주 황금 뭐 노른자위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보기에도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려면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그러면은 요런 그 대화 상자가 또 나타나요. 그러면 북마크를 선택을 하셔서 저장을 클릭하시면 바로 여기 이제 그 북마크 바잖아요. 이게 북마크 바인데 지금 추가를 하면 요 맨 뒤에 추가가 되겠죠. 여기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로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드래그해서 여기로 가져와서 적당한 자리에 앉혀두시면 우리가 구글 캘린더를 편안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그러면 다시 저기로 실제로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기가 열렸습니다. 구글을 여시고요. 항상 이게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과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라는 거. 그래야만 이제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여기 점점점이 보이죠? 짠! 하고 하면 구글 앱들이 나타나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구글의 앱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중심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물론 구글의 앱들이 대부분 다 무료니까 일단은 그게 좋은 점이 있죠. 그게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기능이 또 굉장히 좋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 몇 가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앱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이제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자, 오늘 할 거는 캘린더예요. 캘린더를 클릭하시면은 짠 하고 캘린더가 나타나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만약 이제 10월달 일정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11월달 일정 여기 일정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일정들을 이렇게 한다고 11월달 아무것도 없는 일정에다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11월 4일날 만약 내가 어떤 일정이 생겼다고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정을 지우고 이걸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일정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정이 이렇게 지워놓고 여기다가 이제 11월 3일날 이제 일정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고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는 순간 이런 게 떠지죠. 그러면 뭐 이렇게 제목을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썼죠. 이 상태에서 그럼 12월 3일날 그냥 이렇게만 적어 놓을 수도 있죠. 하루 종일 약속이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시간을 추가해야 되겠죠.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가 이제 오후 1시부터 만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오후 1시 여기 있네요. 오전, 오후 자, 여기서 오후 1시 그럼 자동적으로 1시간 정도를 잡아줘요. 뭐 1시간 정도 만난다고 하고 요거는 이제 반복 이 약속이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마다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반복을 클릭하셔서 매주 화요일 뭐 이렇게 작성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만나면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참여해야 돼요. 여기 홍길동이라는 학생 말고 또 이제 클릭해서 그럼 참여자 추가 2하고 하면은 여기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참여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추가했죠? 자, 이렇게 사람을 추가하고 이 사람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장만 일단 누르도록 할게요. 사람만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사람을 추가하게 되면 이게 이메일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내기를 하시면은 보내도 되고요. 저는 이건 지금 수업을 위해서 지금 저기 하는 거니까 그냥 닫는 걸로 할게요. 닫아놓고 저장을 누르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일정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일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저거를 처음 왔을 때 이 일정이 왔을 때 일정이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이거를 갖다 북마크를 해둬야 우리가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관리하기 편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북마크를 하는 방법은 추가하는 거는 여기다가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북마크 관리자가 있는데 이거는 북마크를 관리하는 어떤 쪽인데 여기다가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북마크 추가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북마크가 추가가 되는데 어디다 하냐면 그냥 아무데나 하면 안 되고 아무데나 하면은 요 폴더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북마크를 항상 선택을 하시고 북마크가 여기에 이제 북마크 관리자가 여기거든요. 북마크가 이제 그야말로 여기 북마크 바 여기거든요. 그래서 북마크를 클릭하시고 요거를 저장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저장이 됐을 거예요. 여쯤은 됐죠? 여기 끄트머리에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좀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일 거다 그러면은 요걸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맨 이쪽 앞쪽으로 여기 네이버 옆에다가 들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클릭하면은 바로 이 캘린더가 이제 생성이 되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북마크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교환으로 가서 이제 다시 구글 캘린더를 우리가 PC에서만 사용하면 우리가 PC 앞에 맨날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컴퓨터를 맨날 들고 다니진 않을 거고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놔야 이제 저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구글의 계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기억하셔서 하도록 할게요.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에서는 구글 플레이고 아이폰 계열의 스마트폰에서는 앱스토어에서 이제 그 구글 캘린더라는 걸 다운받으셔야 돼요. 다운받으면 이렇게 찾으면 나타나죠. 설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쭉 설치가 돼요. 이거 뭐 별다르게 할 건 없고요. 자, 쭉 설치가 되죠. 그러면은 이거 이제 앱이 설치가 되면 요런 게 아이콘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아이콘을 터치를 살짝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도 그냥 손으로 이제 클릭해서 바로 손으로 이제 스마트폰에서 일정을 관리하시면 돼요. 자, 근데 뭐냐면 이 설치를 할 때 구글 아이디를 물어봐요. 중간에 구글 아이디를 요거 이제 캘린더 설치할 때 구글 아이디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PC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 있죠. 그러니까 구글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컴퓨터에서 구글 캘린더를 설치하고 됐죠. 그 다음에 만약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구글 캘린더를 설치하고 둘 다 구글 계정 그러니까는 구글 이메일 주소로 이제 거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면 두 개가 다 연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막 생활하다가 학교 다니다가 직장 다니다가 일정이 생기면 거기다 바로바로 입력을 해두면 바로 이제 PC에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때로는 이 약속 장소를 지정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작성한 그 일정은 클릭하면 이런 게 뜨거든요. 클릭하면 떠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위치를 추가하려고 그럴 때 여기 위치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협성 이렇게 치면은 협성대학교가 쫙 떠버려요. 그쵸? 재밌죠? 근데 이건 뭐냐면 구글의 지도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활용해서 얘가 협성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이 건물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택하고 저장만 하시면 바로 장소가 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기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협성대학교는 워낙 넓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유명한 식당 이런 데들은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식당 같은 거 이름 쳐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통해서 그냥 되니까 딴 사람들도 약속 장소를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걸 이메일로 나중에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일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면 우리가 일정만 적어 놓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일정은 뭐 이렇게 우리가 주의해야 되거나 아니 기억해야 될 사안들이 있죠. 그러면 요 밑에 내려가셔서 여기 내용 작성 부분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첨부 파일이 필요하다. 그럴 수 있죠. 첨부 파일 필요하면 여기 첨부 파일 클릭하셔서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첨부 파일을 추가해주는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교환해서 아까 제가 너무 일찍 설명을 하긴 했는데, 자, 일정을 입력할 때 참여자 추가를 하고 싶으면 클릭해서 이제 이렇게 앞에 글자만 치면 쭉 나와요. 성만 치면. 근데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제가 이메일을 주고받았거나 또는 별도로 이메일 주소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목록이 이렇게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보통 이제 회의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만남을 따로 별도의 만남을 하는 사람들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도 구글 이메일을 꼭 쓰라고 권장을 해드렸던 거는 이렇게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하고 구글 이메일하고 막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적이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을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게 있냐면 구글에서는 이게 일정을 만들면 무조건 30분 전에 알려줘요. 이해가 되죠? 30분 후에 만남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만약 이게 알리는 걸 좀 일찍 알려야 되겠다 싶을 때가 있죠. 30분 전이 아니라 1시간 전에 알려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 가셔서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제 1시간 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정을 미리 알려줄 수 있게 그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이제 구글에서 그럼 여기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내가 캘린더를 공유하고 싶을 때 어떻게 공유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캘린더에는 요 왼쪽 영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저는 사용자 계정에서 이와 같이 사용자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 보통 캘린더가 뜨죠. 보통 이렇게 뜨는데 여기다가 여기 점점점이 3개 정도 3개 있네요. 요거는 이제 옵션인데 클릭하셔서 설정 및 공유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그 설정 페이지가 넘어가져요. 여기서는 되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여기 특정 사용자와 공유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사용자 추가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만약 이분과 이거를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내가 이제 구글 메일을 주고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름이 뜨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이제 이분은 저랑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이라서 이렇게 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뜨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보내기를 누르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한테 이메일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병훈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구글 캘린더에다가 일정 공유를 할 거라 하겠냐고 물어봤다. 근데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그 메일을 보고 하겠다라고 해서 체크를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도 이제 구글 캘린더를 열 때 제가 이제 입력한 일정들이 여기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어느 정도 급에서 공유를 할 건지 이거거든요. 일단 모든 일정 세부 정보 보기는 이거는 이제 정보를 보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요 밑에 내려가면 변경 및 공유 관리가 있어요. 이런 건 뭐냐면 어떤 그 변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려놨는데 이걸 공유하는 사람도 이걸 변경할 수가 있어요. 뭐 장소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내가 고치지 않았을 때 그 사람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매우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한 회사에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직장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같이 할 때 이런 캘린더를 아예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이거를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용으로 하는 거라서 원래는 보내기로 눌러야 되는데 여기 취소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 들어온 김에 이 설정 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설정은 꼭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면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캘린더로 왔는데 여기에도 설정이 있어요. 여기서 설정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여러 가지 그 설정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요거 언어인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를 쓰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윈도우 10에 기본적인 언어는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뉴들이 다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만은 내가 다른 언어로 쓰겠다 그러면은 여기 클릭하셔서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자신들의 언어를 지정해 주시면은 끝나는 일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이제 국가는 이제 한국인데 한국이 아닌 곳에도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여기서 고친다는 거. 그 다음에 날짜 형식 같은 경우도 요 형식이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뭐 바꿀 수가 있고, 요거 이제 시간 형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간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서울 시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서울 시간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 서울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로 이제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한다, 늘.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제 시간대를 이걸 바꿔주면 되겠죠. 이걸 바꿔주면은 거기 시간대로 뜨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다가 캘린더에다가 그걸 해놨는데, 만약 이제 어쨌든 베트남으로 갔어요. 그럼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 자체에 이제 시간대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시간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이제 뭐 알래스카에 갔다. 그럼 알래스카 시간대로 해줘야 거기 시간대에 맞춰서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요 시간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요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할 건 없는 것 같고, 여기서는 주로 전체적인 캘린더를 이제 주로 한다라고 하는 것들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을 추가하는 거는 여기서 클릭하셔서 여기서 설정 및 공유로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사람 및 추가하는 거, 요런 것들을 여기서는 지정한다. 아셨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기능을 좀 알려드릴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요 검색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썼거든요. 거의 뭐 구글 캘린더를 거의 10년 가까이 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정들을 옛날 일정을 한번 살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일정이 너무 많을 때, 한 달 아니지만 그 안에 일정이 너무너무 많을 때는 이제 검색을 하는 게 좀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 일정 볼 때, 그랬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은 검색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셔서 검색해서 예를 들어서 미팅이라는 말이 들어간 일정을 찾아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쫙 뜨죠. 그럼 이제 미팅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런 일정들이 뜨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바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예전의 일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전의 일정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쪽으로 그날 일정으로 바로 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이게 일정들이 있고요. 요걸 클릭하면은 개별로 가고, 그냥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그 일정이 나타난다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전 일정이라든가 일정이 너무 많을 때는 이렇게 검색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들 제가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일정을 할 때 아까 만들었던 일정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정을 만든 게 있다면, 자, 일정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번 만든 일정은 클릭하면 요런 게 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뭔가를 이제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있죠. 그러면 편집하고 싶으면 요거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편집할 수 있게 뜨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이 변경됐다 그러면 시간이 변경된 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더 추가됐다 그러면은 참여자를 여기다가 추가를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사람을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쵸? 사람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림 시간을 여기서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더 할 수도 있고요. 자, 알림을 클릭하시는데 여기서 분이 아니라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전에 알려달라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표식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같은 종류는 같은 표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설명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설명을 공모전에 제출할 작품을 살펴보고 조언을 해주기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짠 이런 식으로 하고 수정한 내용을 또 저기 저장을 하면 되죠.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바뀐 내용을 메일로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 그거가 되겠죠. 근데 원래는 보내야 돼요. 이렇게 일정이 바뀌었으면. 근데 저는 이건 지금 수업을 위해서 우리 연습을 하는 거니까 보내지 않는 거예요. 보내셔야 돼요. 알겠죠? 자, 보내지 않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저장이 됐죠. 자, 이렇게 저장이 돼서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뜨죠. 이게 바뀐 게 뜨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걸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구글 지도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만약 이제 만나는 장소를 아까는 협성대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협자를 치니까 협 해가지고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죠? 협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 이제 이런 하우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식당에서 만나면 장수보쌈 이런 식으로 여기 돼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이제 구글 지도에 등록이 돼 있는 곳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곳을 지정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미국이네요. 미국은 너무 먼 것 같고, 스타벅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지역의 스타벅스로 그냥 지정해 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위치를, 요건 구글 지도를 활용한 거니까 요걸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저장을 클릭하시면 변경됐으니까 좀 알릴 거라고 또 물어보죠. 원래는 보내야 된다. 근데 보내지 않음으로 할게요. 보내지 않음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다시 클릭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뀐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일정을 삭제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일정을 삭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 일정 삭제하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일정을 클릭하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삭제하기를 클릭하면은 딴 건 안 떠요. 근데 이게 삭제하는 건데 이거를 보낼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물론 보내야 돼요. 이번에도 보내진 않을게요. 이건 연습이니까. 그래서 요것만 일단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 삭제할 때는 요거를 클릭하면 돼요. 근데 제가 설명을 안 한 게 하나 있는 것 같긴 해요. 요거는 뭐냐면 참여자에게 그냥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면 되잖아요. 그쵸? 이메일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삭제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한테 뭐 알려서 내일 뭐 이제 그 전날 내일 일정이 있으니까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꼭 좀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성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일정이 만약 없어졌어.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셔서 이제 클릭하시고 보내지 않음으로 하면은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일정 삭제된 거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없어졌다는 거. 그래서 일정 삭제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으로는 이렇게 달별로 돼 있어요. 달별로 돼 있는데 월별로 돼 있다는 거죠. 요거를 클릭하셔서 이제 이거를 주별로 해도 주별로 하는 게 편한 사람들은 일정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주별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주별로 할 수도 있고요. 정말 많은 건 일별로도 할 수 있겠죠.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설정은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을 이동할 때는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쪽으로 와요. 그렇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쪽으로 오고요. 근데 아예 월을 통째로 옮길 거면 이렇게 옮겨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옮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서 뭐가 이제 이렇게 있죠? 그러면 옛날 일정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고 새로 만들 건 아니고 요 클릭 옛날 일정인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언제까지 뭐 무슨 내용을 수정해 주기로 했다네요. 그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결제일이에요. 제가 농협카드가 결제일이 30일이거든요. 그래서 클릭해 보면 짠 했죠. 요거 한번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요 수정을 보시면은 요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반복이 되게 돼 있죠. 이게 이 날짜로 그냥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매월 30일 날 여기다가 표시리더라고 클릭하면은 이게 그냥 모든 월의 30일에는 이 카드일 결제일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결제가 되게끔 한 것들도 있고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닫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있어요. 만약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 우리가 자, 여기서 다른 캘린더라는 게 있죠. 요거를 만약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요걸 만약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저희 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가족과 이렇게 일정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요건 다른 캘린더 추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구독을 누르시면은 이제 어떤 사람의 일정을 내가 이제 같이 공유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보통 가족이 아니면 잘 안 하는 편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대한민국 휴일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떠요. 요렇게 휴일이 이렇게 떠 있어요. 우리가 일정을 보기가 편하니까 이런 것도 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더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더 뭐 이렇게 보면은 또 더 많겠지만,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글 캘린더의 핵심 사용법을 한 10가지 정도만 추려봤어요. 그죠? 보시면은 기본적인 사용법, 일정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북마크 해두는, 그러니까 즐겨찾기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에도 설치하고 컴퓨터에도 그러니까 연동해서 서로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구글 지도를 통해서 이용 약속 장소를 잡아주는 거,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장소를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일정 내용을 작성하고 파일 첨부하는 것, 그 다음에 캘린더에 일정 참여자를 추가하는 것. 요거는 이제 한 일정에 대해서만 그러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전체 캘린더를 공유하는 거는 보통 가족이 아니면 보통 잘 안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직원들끼리도 일정 공유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미리 알림하는 거, 보통 30분으로 기본이 30분으로 돼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드리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30분이면은 예를 들어서 급하게 갈 수 있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전에 미리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에는 그게 탁 뜨거든요. 알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PC에서는 그게 잘 안 보여요. 알림 설정 있는 게
구석에서 살짝 뜨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알림이 탁 뜨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두 시간 전에 이렇게 전화 그걸 바꿔두는 게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 일정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일정에 대해서 같은 종류, 그러니까 뭐 친구랑 만나는 건 다 빨간색 계열로 하고, 뭐 이제 그 직원들이랑 뭐 약속 이런 것들은 뭐 이제 하늘색 쪽으로 하고, 또 그 밖에도 뭐 그냥 가족들이랑 만나는 거는 뭐 파랑색, 보라색 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일정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종류별로 자기 나름대로 표시색을 설정하면은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번 만들 일정은 편집을 해야 돼요. 그럼 클릭만 하면 돼요. 가서 클릭만 하면 그게 표시가 뜨고, 그럼 편집을 할 건지 삭제를 할 건지 기억나죠? 클릭하시면은 편집을 할 거라고 하면은 클릭하고, 어쨌든 편집을 하거나 삭제를 한다는 건 뭔가 변경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변경이나 삭제를 하게 되면 그 일정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들한테 알림 메일을 보내게끔 이제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을 삭제하면은 정말 꼭 이메일을 보내셔야 돼요. 알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에티켓이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에티켓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잘 지켜서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구글 캘린더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사용법 모아 10개만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고요. 요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시면은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저도 굉장히 복잡한 요즘은 일정이 복잡하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만 굉장히 일정이 복잡했는데, 이 정도만 사용법을 알고 나서도 우리가 일정 관리는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아시면은 되니까 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렵진 않죠. 우리가 사용을 안 해봐서 그렇지 사용만 해두면 금방 안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